공동수학 2 먼저 들어갈 때 세부적인 것부터 말고 큰 틀에서 한번 좀 봅시다. 공동수학 2에서 배우는 거는 첫 번째 평면 좌표가 있어요. 아 그리고 한자 좀 해요. 얘라고 쓰는. 너 한자 좀 해? 오, 한문이 보면 알겠지만 단어에 한문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수학은 특히나 한문과 영어가 같이 섞여 있는데 그 한문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게 차이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최대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한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텐데 여러분들도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야 개념에서 어긋나는 게 없어집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는 거는 평면 좌표예요. 평면 좌표. 이 안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던가, 그 다음에 직선, 그 다음에 원, 요 순서대로 우리가 볼 거예요. 거리.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돼요. 그냥 큰 틀에서 이런 애들 배울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집합하고 명제라는 게 나오고요. 집합 들어봤죠? 집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딱히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집합을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생활에서 언제 듣냐면 뭐 몇 반 집합, 운동장으로 집합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럼 이 집합이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이라는 건 뭐냐? 어떤 기준을 두고 모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는 것들 딱 모아놓고 이제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명제 들어봤어요? 우리가 명제라는 단어가 은근히 뭔가 알겠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해요. 명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명제를 몰라? 라고 물어보면 알아. 그럼 그게 뭔데?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명제라는 게 어떤 문장이야 명제라는 게 그 문장인데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 애매하지. 뭐 그런 것들 파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함수예요. 함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언제 처음 쓸까? 기억나요? 맞아요.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그때 함수라는 단어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와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되면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그걸 본격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남윤아, 네. 원래 잠이 많은 거니? 내 말이 안 들리는 거니? 기본 매너예요. 알겠지? 너 얘기하고 있을 때 앞에서 자고 있으면 좋겠어? 별로지? 자, 함수라는 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로 나눠져서 이렇게 볼 거예요. 유리는 또 뭐, 무리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 무리는 유리수, 무리수인데, 그치? 그런 애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걔네들까지 해서 보면 공통수학 2가 다 끝나요.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예상컨대 대략 한 집합 정도까지 보지 않을까. 그리고 기말고사가 짧아요. 텀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보고 얘만 기말고사로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까지 보고 명제랑 합쳐서 기말고사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요 중간 텀이 너무 짧아서 여름방학 때 얼추 다 해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야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 짧은 기간에 쭉 빠지면서 이제 진도 나가고 문제 풀어볼 거 풀어보고 교과서도 풀어보고 반복해서도 또 풀어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볼 건 요거고 오늘 볼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가능하면 직선까지 오긴 할 텐데 장담은 못하겠어요. 볼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우리가 오늘 수업이 원래 책타임 3시간이라서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면 숙제량이 엄청 불어나요. 우리 주에 3번 보는 거 맞지? 네. 주에 3번이면 그 엄청 많은 양이 일주일에 3번이 생기는 거. 너무 많겠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할 게 많은 거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진도가 너무 느리다고 느껴지면 얘기를 하세요. 아마 옆반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반을 옮겨주던가 할 테니까 거기서 한번 들어보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알겠지? 참고로 하고 계세요. 엄청 빠르게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보면 첫 번째 평면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볼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볼 거예요. 거기 보면 바로 평면좌표로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수직선을 먼저 볼 겁니다. 수직선에서 우리가 거리에 대한 개념을 한번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는데 우리가 그게 거리라는 개념으로 알아둬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거 말고 수직선에서 자 이런 거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여기가 0이야. 0으로부터 거리가 3인 점은 뭐뭐 있어요?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할까? 0으로부터 거리가 3인 거 어떻게 표시해? 절대값을 쓰지. 절대값을 써요. 그치? 거리가 3이면 절대값 3 요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 0으로부터의 거리예요. 0으로부터 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쓰더라도 걔는 0에서부터는 거리가 3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러면 걔는 3이 되는 거예요. 거리니까. 선생님 말 이해돼? 네. 그러면 기준이 얘는 0으로 고정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이 기준은 우리가 바꿀 거예요.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 수직선 상에서 여기 x1이라는 좌표가 있고 이쪽에 x2라는 좌표가 있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고 싶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뭐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단순하게 보자 이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자, 0이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0이 여기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가지고 빼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0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0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더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 좌표가 음수가 됐기 때문에 걔를 양수로 바꿔줘야 되지. 양수로 바꿔서 더해줘야 돼요. 그럼 결국은 식이 뭐가 나와? 또 얘가 나와. 이해됩니까? 마찬가지 0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있고 요만큼 길이가 있어요. 그치? 그럼 절대값 x1에서 절대값 x2를 빼주면 돼요. 맞습니까? 절대값 x1에서 절대값 x2를 빼주면 된다? 자, 그런데 어차피 둘 다 음수잖아. 0보다 작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밖으로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를 하나씩 달고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 0의 위치가 여기에 있든 중간에 있든 이쪽에 있든 간에 무조건 식이 뭐가 나와? x2 마이너스 x1.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한다.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A라는 점의 위치, B라는 점의 위치 요렇게 줬는데 x1하고 x2 중에 누가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BAB라고 하면 절대값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이건 이제 누가 오른쪽인지 모를 때야. 그만 자고 나누나 서서 듣던가 나가던가 둘 중 하나야. 서서.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저렇게 수직선상에서 저렇게 구합니다. 됐지?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A라는 점이 3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를 X라고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AB가 5가 되려면 B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2하고 또 8. 그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보면 x 마이너스 3이 5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값이 8이 돼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2가 돼도 결국에는 절대값은 5가 됩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됐지?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수직선 상에서는 이제 받고 우리가 평면에서 볼게요. 좌표 평면입니다. 그럼 공간상에서도 있을까? 네, 공간상에서도 거리를 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배우지는 않아요. 나중에 우리 앞에 공간상에서 거리는 여러분 앞에 1학기 때 저거 기억나요? 암수의 연산에서 육면체,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 구했던 거 기억나요? 직육면체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그치, 그게 원래는 공식이에요. 공간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구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평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간상에서도 우리가 거리를 잴 때 뭘 이용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그치? 여기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평면이 이렇게 있고 좌표를 두 개 만듭니다. 요 점의 좌표 P, 이 점의 좌표 X1이라고 하죠. 얘를 X1, 얘를 Y1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 점이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는 X2, 이 점의 좌표는 Y2. 되지? 자, 얘가 A고 얘가 B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 B, 선분의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길이, 좌표 평면에서는 길이에 대한 단위가 따로 없어요. 그렇지? 그럼 결국은 좌표의 차이로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밑에 것만 보면 얘도 x2-x1을 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그치? 얘가 x2 마이너스 x1. 여기 높이도 마찬가지.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만들면 나와요. 그치? 그럼 요 빗변 A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AB의 제곱, 빗변의 제곱은 밑에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의
자, 그럼 반드시 여기는 꼭 x2에서 x1을 빼야 되냐, 꼭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냐? 아니에요. 굳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곱을 해놨기 때문에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 x좌표의 차이, 두 y좌표의 차이라고 인식하면 좀 편할 거예요. 계산할 때. 그래서 얘가 x축에서 뺐으니까 얘는 y축에서 빼야 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기울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고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AB라고 하면 양수가 나와야 되지. 원래 루트를 씌울 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데 얘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왜 안 붙는지 알겠어요? 길이니까 양수를 써야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 없이 그냥 양수로만 이렇게 사용을 한다. 됐습니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분점이 나와요. 원래 내분점도 있고 아마 선행을 했던 사람 중에 이걸 배웠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외분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이렇게 나눠지는데 내분점이라고 했을 때 저 내자가 무슨 내자예요? 그렇지, 안내자예요. 안쪽에서 분자는 무슨 분? 그렇지, 안쪽에서 나누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해요. 외분점은 뭐겠어? 바깥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분이라고 해서 나누기는 하지만 내분점의 분은 이해가 되지만 외분점의 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걔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외분점이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분점이 원래는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싹 빠지면서 이렇게 내분점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분점이라는 건 뭐냐면 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하면 얘가 뭘 뜻하는지 볼 거예요. 저 M 대 N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이쪽에 B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어서 요거 길이 대 요거 길이가 비율이 M 대 N이 되는 요런 걸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해요. 내분점이라고 해서 A, B의 안쪽에 나누는 겁니다. 외분점은 뭐냐? 원래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말로만 이해를 해보면 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하면 A, P 대 B, P가 M 대 N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B, P 대 A, P가 M 대 N이 되면 얘는 뭐냐면 B, 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는 뜻이에요. 순서가 다르면 비율이 바뀝니다. 알겠지? 요거 잘 기억하세요. BA를 갖고 얘기를 한 건지 AB를 갖고 얘기를 한 건지 구분 잘해야 됩니다. 됐지? 그렇게 해서 내분점은 저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좌표를 한번 보여보자. 자, 얘도 역시나 먼저 수직선에서 볼 거예요. 수직선에서 보면 여기 x1이 있고 여기 x2가 있고 여기 A, P, P, P점의 좌표를 P점의 좌표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길이가 M 대 N이래요. 여기를 N, 여기를 N 이렇게 나눴습니다.
됐지? 자, n 대 n이니까 먼저 AB 길이부터 먼저 구합니다. AB 길이를 구해보면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얘를 m 플러스 n 등분을 할 거예요. 비례식 배웠던 거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네. 비례식을 하다 보면 얘가 뭐 3대 4야. 그럼 얘를 7 등분을 해요. 이게 10대 7이야. 그럼 얘를 17 등분을 합니다. 그래 놓고 칸을 칠하잖아. 기억 안 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m 대 n으로 내니까 m 대 n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이 전체를 m 플러스 n 등분을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한 칸의 길이, 한 칸의 길이는 m 플러스 n분의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한 칸의 길이가 저렇게 된다는 거 똑같이 m 플러스 n 칸으로 나눴습니다. 됐지? 한 칸의 길이가 이 정도야. 그럼 이제 이 좌표를 향해서 갈 거예요. 좌표. P까지 어떻게 가야 되냐? P의 좌표는 x1에서 출발해서 m 플러스 n분의 x2 마이너스 x1만큼씩 몇 칸을 이동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m 칸을 이동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n 칸만큼 왼쪽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m 칸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통분해서 정리하면 m 플러스 n분의 nx2 더하기 nx1 이렇게 나와요. 통분해서 정리해보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mx1은 쟤랑 사라지고 nx1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해서 좌표는 이렇게 찾는 거구나. 보시면 공식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쓰면 좀 편해요. x1이 있고 x2가 있고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합니다.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mx1 이렇게 갖다 써서 풀어요. 됐니? 공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것도 역시나 좌표 평면으로 가져올 거예요. 여기가 점 P 아니고 x1 여기는 y1 그 다음에 여기를 x2 y2 이렇게 나타내서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점을 P라고 잡자. 됐니? P라고 잡았을 때 X좌표랑 Y좌표 이 두 가지를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이거는 닮음을 좀 이용합니다. 닮음.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 두 가지의 닮음을 좀 볼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로 길이는 요만큼이 되고 이쪽은 요만큼 이변의 길이가 그 다음 높이가 요만큼 하고 요만큼으로 나눠줍니다. 색깔 보면 되니? 네. 됐어요? 그래서 이게 몇 대 몇이냐? m 대 n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길이 b가 m 대 n이에요. 그치? 그럼 닮은 b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두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b가 m 대 n이야. 그치? 그럼 닮은 b도 m 대 n인 거잖아. 결국은 세 변의 길이 b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 변의 길이를 보면 여기도 m 대 n인 거고 여기도 m 대 n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x좌표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mx1 이렇게 돼요.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요 점의 좌표라고 하면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my1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정리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하면 A를 이렇게 쓰고 B를 이렇게 쓰고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자, 얘네들이 더합니다. M 플러스 N. 여기도 M 플러스 N.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보시면 돼요. X좌표 B만 보고 Y좌표 B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MX2 더하기 NX1. 여기도 마찬가지.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나와요. 됐어? 자, 식은 좀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공식이 좀 길어 보이기는 하지만 외우는데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규칙성이 다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무게중심을 하기 전에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거예요. 1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앨범 어차피 다 있으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10페이지 대표 유형 1번 볼 겁니다. 첫 번째 거 보면 3,3 하고 a 플러스 1, 마이너스 2 a가 3,3 b가 a 플러스 1, 마이너스 2 거리가 5루트 2래요. 맞지? 공식 주어진 대로 씁니다. AB는 루트 둘의 차이라고 했지? 그럼 빼주면 돼요. 그냥 빼주면 되기 때문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둘의 차이가 얼마예요? 3하고 마이너스 2의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5만큼 차이가 있잖아. 그럼 그냥 5의 제곱 갖다 쓰면 돼요. 이게 5루트라고 해요. 양변 다 제곱을 해보면 a-2의 제곱 더하기 25는 5, 25, 50 이렇게 되는 거고 정리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29, 21 마이너스 21은 0 해서 a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치? 7하고 6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 있더라. 둘이 더하면 4 나오겠네요. 네. 할 수 있겠어요? 20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요런 게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3이라고 나온 겁니다. 좌표 평면에서 점 A는 0,10을 출발해서 몇 초, 3의 속력으로 Y축을 따라 아래로 움직이고 까지 멈추고 슬러시 그어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써야 될까? A점의 좌표를 이제 써봐야 돼요. 이게 A점의 좌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A점의 좌표를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10-3x
그렇지. 일단 x좌표는 y축 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0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10에서 출발을 했는데 초당 얼마큼씩? 3만큼씩 줄어들잖아. 그치? 무슨 말이에요? 3만큼씩 내려간대. 내려가는 방향이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3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두 번째 이제 이어서 봅시다. 원점을 출발해서 매초 4의 속력으로 x축을 따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해돼요? 매초 4니까 b는 매초 4 x축 4t인데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대로 주는 거예요. y좌표는 얼마예요? 0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동시에 출발해서 두 점 AB 사이의 거리 최소값 일단 구해봐야 뭐라도 찾겠지. A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몰라도 일단 AB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든 구해봐요.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x좌표의 차이 4t의 제곱 y좌표의 차이 10-3t의 제곱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 해요? 네. 요거의 최소를 찾으라. 최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야. 2차식에 뭘 찾으면 돼? 최소값을 찾으면 돼. 배웠지? 2차 함수할 때 배웠어요? 자, 정리. 요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되잖아. 어차피 루트 씌우면 루트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요 안에 값이 커지면 A, B, 길이도 결국 길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안에 값이 작아질수록 A, B도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4t제곱이니까 16t제곱 플러스 100 마이너스 60t 플러스 9t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차피 한 별씩 쓰면 0보다 커져요. 아니 작아져요. 음수가 나올 리는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지. 그럼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요. x t 값에 뭐가 들어가든 음수는 안 나와요. 이해돼요? 그런 것들도 뭐 하나씩 생각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60t 플러스 100. 자, 이제 요거를 최소값 찾으려면 뭘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 그렇지? 근데 식이 조금 지저분하다. 응? 5로 나눌 수는 있는데 5로 나눠도 지저분해요. 앞에 t제곱 앞에 개수가 저 모양이라. 근데 숫자가 5분의 6인데 이거를 계산 혹시 잘못했니? 뒤에 차이가 10-3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맞아요. 맞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자. 선생님이 하나씩 알려줄게요. 이 꼭지점 찾는 거야. 꼭지점만. 꼭지점 찾는 것만 볼 거야. 알겠지? 자, 어디 가서 혹시나 이걸 쓰면서 나한테 배웠다고 하는데 2를 내려보세요. 2를 내린다는 게 요 숫자 지수 2 있지? 일단 지수 2가 있지? 요거를 앞으로 보내. 그 곱해요. 그럼 50이 될 거고 뒤에서는 여기서 1을 뺍니다. 그럼 얼마 나와? 1 나오지? 1 나와. 요거 t를 지워요. 여기까지만
얼마예요? t값이 오비 5분의 6일 때가 꼭지점이에요. 그냥 요령이야. 요령. 2배하고 t 마이너스 1차항 계수 이렇게 쓰면 그게 0 되는 값을 찾으면 그게 꼭지점이에요. 나중에 고2 되면 알아서 배울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거 완전 접수 만들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t 값이 5분의 6일 때 소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양수가 나왔지? 그럼 다행인 거고 저게 음수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길이가 짧아 시간은 음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양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8 나온답니다. 여기 t에다가 5분의 6 집어넣으면 얘가 64가 나오네요. 됐니? 찾아합시다.